자, 다음은요. 당대표에서 이제 물러났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당의 대선 주자 또는 대선 잠룡, 뭐 범위 넓히면 여권이라고 할 수 있죠. 여권의 주자, 잠룡에 대해서 품평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좀 흥미롭게 지금 눈길을 잡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이해찬이 본 여권 대선 주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분 한 분씩입니다. 먼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요. 이분은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분입니다. 뭐 이렇게 평가했어요. 좋은 평가죠.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에서는요. 입지전적으로 살았다. 성격이 강하다 이분. 근데 최근에 뭔가 약간 변화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좀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가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대선 잠룡으로 봐야 될지 아닐지 뭐 약간 혼동되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됐어 취지가. 그러니까 이분은 어떠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본인이 뭐 안 하겠다는데 뭐 글 쓰고 뭐 이런 거 열심히 하던데 뭐 이런 취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는 여기 약간 더 배제를 한 듯한 분위기였어요. 요 윗분은 대선주라서 각각의 장점을 소개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품평에서 관심사는 바로 이분 김경수 경남지사입니다. 그럼 재판이 좀 남아있죠. 그리고 아직은요. 잠룡 정도로 평가되지만 본격적인 대선 주자는 아직 아니다. 뭔가 좀 남아있거든요. 지금 해결될 문제가. 그런데 재판에서 살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 주자다. 그래서 요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정건택 전 부위원장께서는 자 이해찬 전 대표가 보는 김경수 지사는 정치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해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요 품평에 대한 해석. 이렇게 품평한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써서 앞에 걸어주시고요. 여기는 소개가 안 됐는데 나이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나이가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젊다. 그리고 뭐 웬만큼 나이도 있다 지금. 뭐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하고 약간 비교하는 표현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켜봐야 할 주자다. 이미 주자가 지금 두 분 요 앞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켜봐야 할 주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떤 과연 의미로 다가올까 요겁니다. 자,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해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품평한 의미. 그만큼 지금 이 정권 핵심부에서 정권 교체가 되든 정권 재창출을 하든 그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감의 근원은 뭡니까? 역대 보십시오. 그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넘어갈 때도 그렇고 노태우에서 YS 넘어갈 때도 계속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고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DJ하고 노무현 대통령 올 때도 그 편했습니까? 그때도 뭐 대북 송금 조사하고 그랬잖아요. 저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 올 때도 편했나요? 그때도 또 수사하고 계속 포스코도 뒤지고 계속 수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서 이제 앞으로 한 2년도 못 남았는데 안정적으로 배신 안 할 사람 이걸 찾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굉장히 똑똑하긴 하잖아요. 잘 치고 나가고. 근데 조직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당권에서 2년도 없고 했는데 언제든지 선거에 도움된다면은 반기 들 수 있는 성향이라고 아마 파악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얘기가 입지전적이고 성격이 강한 분이다. 그러니까 대권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무슨 행동이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또 이낙연 대표는 엄중하단 말 많이 하잖아요. 엄중히 지켜보고 뭐 그 신중히 뭐 하는데 그건 경험이 많다고 그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거든요. 경험이 많다는 좀 뒤집어 보면 노예하다는 소리라고 비슷하거든요. 경험이 풍부한 분. 그건 노예한 거랑 또 탔는 거죠. 경험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상황을 겪고 왔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고무신 바꿔 싣을 수 있다. 저는 이해찬 전 대표가 그렇게 봐서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는 지금 재판이 이제 네 코가 석작이 나죠. 11월 6일 날 이제 항소심 선고가 있고 지금 징역 6년 구형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만 그 산을 넘어서면 가장 믿을 만한 대권 주자가 아닌가. 물론 뭐 지지도나 이거는 아직은 형편이 없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저 얘기를 한 거는 3파전으로 좀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켜봐야 할 주자라고 얘기했지만 해석을 하면은 좀 올라왔으면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씨 둘만 하기는 2파전 하면은 너무 좀 문재인 정권 핵심하고 좀 거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경수라는 사람이 하나 와서 3파전을 해줬으면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에서 저런 말을 한 거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깔려 있는 거는 배신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냐 해석을 해석입니다, 지금. 예, 배신 트라우마가 뭐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가장 큰 그 화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근택 전 부위원장은 해석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떤 뜻입니까? 저는 뭐 윤영걸 대표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봐요. 그럼 틀린 건 어떤 거 맞는 건 어떤 거예요? 틀린 건 이제 배신 얘기라는 거죠. 배신에 대한 뭐 두려움 뭐 이런 거.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 거다. 근데 이제 판을 키우기는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두 사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낙연 대표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만 갖고 만약에 갔을 때는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 항상 얘기해 오는 게 뭐 20년 집권 얘기도 하지만 좀 많은 주자들을 링에 올리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저는 아마 유시민 지금 작가라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사장.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살아있는 카드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아니 어제 요 인터뷰 내용은 뭐 본인이 말은 하겠다는데 그렇게 뭐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반응했는데. 지금 주전은 아니지만 이제 대타 정도 예를 들어서 위기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주자들이 어떤 뭐 상처가 난다 했을 때는 뭐 살아있는 카드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경수 지사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경남 지사이기도 하고 또 나이도 지금 50대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뭐 적절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주자들이 올라와서 한 뭐 3명, 4명, 5명이 경쟁하면서 그중에 누가 후보가 된다 그러면 무난히 이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아마 두 사람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조금 더 끄집어내려는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아까 생각해보면 이제 뭐 지금 50대 중반인데 나이도 어린 거 아니다. 이 정도면 뭐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도 좀 있었어요.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대선 구도, 여당의 대선은 양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과연 양강 이상, 3파전, 뭐 3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일단 유의미한 대선 후보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좋기 때문에 사실은 2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사실은 대통령께서 가장 총애하는 국회의원이 김경수 의원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 안에 이렇게 바닥에 도는. 그냥 뭐 통상 측근 중에 측근 이렇게 꼽히죠. 그래서 뭐 여의도에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도는 루머 중에 하나가 문 대통령 마음속에는 첫 번째가 조국이었고 두 번째가 김경수였는데 결과적으로 두 분 다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차기 후계 구도에 대한 마음이 참 있기가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지금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 결과는 어떻게 될지 뭐 조만간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법 여권 입장에서 보면 신락 같은 기대를 김경수 지사에게 걸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희망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뭐 이쪽 여당과는 뭐 그쪽하고는 몸담게 안 계시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남의 일처럼 느끼겠지만 그렇다면은요 지금 야당 내 대선 주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당은 지금 굉장히 뭔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선 주자 구도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로 갔을 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제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냐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정부가 된다고 한다면은 뭐 여당과 아주 척을 지는 형태의 후보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반면 실패한 정부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데 주력했던 분들이 아마 대선 후보로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 당의 후보군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카드를 꺼내드려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후보군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쨌든 탄핵 잔재라든지 이런 것 좀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뭐 안철수 대표 같이 그것과 무관한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 같은 것이 많이 부각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걸 비판하느라 주력해왔던 예를 들어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보면 이제 세대 교체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희룡 지사라든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 같은 후보군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또 중도론이 나오게 되면 유승민 의원 같은 후보군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후보군은 많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카드를 어떤 시점에 빼들어야 되느냐는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어쨌든 성공 실패 여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에서 대선주가 안 보인다 하지만 있다 이거죠.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당의 어떤 움직임과 맞물려서 뭔가 부각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눈길을 끄는 기사 중에 하나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